어떤 내용하면은 마은혁이라고 예. 이제 헌법재판관이 현재 8명이잖아요. 네. 원래 9명 돼야 되는데 빨리 임명해라. 그럼 마은혁이 누구냐? 왜 그래 임명하려 하느냐? 뭐 이렇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 예. 오늘만 하더라도 저는 어제죠. 여론전 하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 뭐냐 하면은 자, 오늘 자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또 급하게 올렸잖아요. 마은혁 네. 빨리 임명해 달라고. 근데 뭐 절차상에 우원식 문제가 국회의장님 생겼잖아요. 그랬죠. 예. 쉽게 말하면 원래 최상목 그 권한 대행은 새로운 헌법재판 임명은 이렇게 여야 합의해야 된다. 절차를 거쳐야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니 빨리 임명 안 하면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원식 그 국회의장 명의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입니까? 예. 헌법재판소에다가 최상목 임명 안 한 건 잘못됐다고 심판에다가 올렸잖아요. 예. 근데 그게 또 절차상에 또 문제 있다 하더라고요. 본회의에서 의결을 그렇죠. 거쳐야 본회의에서 되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의결을 안 하고 의결을 그래버렸어요. 해가지고 국회의장이 또 이제 헌재에다 네.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을 올려야 되는데 네. 안 그렇지 또 꼼수야 이거는 또 절차적인 문제가 생기잖아. 이게 지금 탄핵 이후로 국민들이 탄핵할 때는 원래 참 비상계엄 이후로 비상계엄 때 대통령 지지율 10%도 안 돼, 10% 정도 되었잖아요. 한 11%.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 50% 넘은 이유가 또 이거죠. 체포 과정, 수사 과정,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국회에서 또 꼼수잖아. 이걸 이혼성 청인들이 또 알아버린 거야.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냐? 왜 절차를 어기냐? 천천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 국민들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다가 대통령은 6개월 안에 오늘 그렇게 이제 결정하기로 해놓고는 네. 헌재에서 빨리 헌재에서는 알았다 심판해 주게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방송하는데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새로 임명에 대해서는 조금 결론 재개를 하고 예. 다시 한번 좀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이거 판단하겠다. 국민들이 이겼다고 저는 봐요. 맞습니다. 절대로 임명 못합니다. 두고 보시면 알 건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예. 왜냐하면 엄청난 국민들의 재앙을 받게 될 건데 오늘 발표를 앞두고 어제 쓴 저는 꼼수를 또 봤어요. 어제 뭐냐 하면 뉴스에 뭐 나왔냐면 모든 뉴스에 다 나왔죠. 어제 야 저는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속인다고 봐요. 자 누가 진실이고 누가 속이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예. 자 어제 뭐라 했냐면은 이런 뉴스에 다 나왔죠. 어떤 헌법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발표를 했어요. 예. 이름하여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예. 여기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마은혁 임명하라. 헌법 취지에 맞다라고 하니까 그가 100여 명이 되거든요. 예.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 전문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뭐 그 연구가들이 학자들이 그렇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했으니까. 교수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공신력이 생기죠. 공신력도 있네. 네. 그래서 마은혁을 임명하는 게 맞구나라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역시 이제 옛날 같으면 속아는 건 이제 드러나죠. 과연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던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어떤 단체인가? 검색하면 나와요. 자 영상 보시는 분, 뭐 네이버든 다음에 내가 가서 포털에 가서 검색 해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뭐라 되어 있냐면, 야 참 충격입니다. 상기 단체는 이 단체는 언제 만들 몇 년 된지 아세요? 몇 년 된지 아세요? 저는 진짜 공신력 있고, 예, 오래된 야 단체. 오랫동안 예, 있잖아요. 예. 학술 연구에 오는 참 훌륭한 단체가 싶었는데 충격입니다. 이 진짜 2달도 안 됐어요. 2024년 12월 3일 날 무슨 일이었죠? 비상계엄이 발표됐죠. 선포 직후에 이제 그러면 이제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 역할이 커지니까 예. 급조한 단체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고 좌파 헌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였습니다. 진짜 충격. 예.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고 예. 어제처럼 여론전 하려고 예. 이렇게 만든 급조한 단체야.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 이제 또 뭐 발표된 자료입니다. 공동대표가 3인이거든요. 예. 그 김선택, 이헌환, 정광석 이런 예. 사람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데 또 다 나와. 이헌환이 누구냐면 문재인 정부 때 헌법재판관 연구원장을 지냈더라고. 그러면 이제 대략 어느 노선일 수도 있다고 감 잡잖아요. 예. 이 세 사람 다 전부 다 진보 쪽이래요. 예. 그리고 이 그러면 100여 명의 이 전문가들이 진짜냐? 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 의심이죠. 여러분들 판단하면 돼요. 제가 뭐 이래라 저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판단한데 아니 비상기엄 선포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급조했다는 자체가 이미 정치적 의도라고 봐요. 그렇죠. 절대로 학자적인 양심으로서는 이럴 수는 없죠. 두 번째는 마은혁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 취지 맞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단체 말고 우리나라에 수천 명의 헌법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단지 안 낼 뿐이지 그분들의 의견은 다를 거라 봐요. 기껏 100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한테 오해하게
무조건 전체 의견이 간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난 네. 주말에 여의도에는 네. 이호선 교수님이라고 헌법학회 부회장, 네. 그러니까 전 헌법학회 부회장님께서 네. 나오셔가지고 헌재를 사정없이 비판하면서 문영배 재판관은 내가 재판관이라고 존칭도 쓰기 싫다라고 엄청 비판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하늘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죠. 예, 못 예. 가립니다. 이제는 지금 뭐 제가 지금 곧 이야기할 불리한 재판관들, 네네. 헌법 재판관들도 역시 옛날 같으면 넘어갔죠. 이제는 못 가려요. 예. 그거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뭐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네. 참 이 교수님들께 이름도 잘 좀 져요. 부끄러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뭘 더 얻어먹으려고 이런지 하는지 참. 야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정확히 민주당 목소리가 똑같이 내니까 네. 저 든 생각은 이거는 민주당 학자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민주당 학자들이죠. 쉽게 말해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민주당 부역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누구는 누구들의 주장이고 나도 내대로 주장 한번 해보자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예. 2037이 판단할 거고 맞지 않습니까? 이건 예, 저는 이런 부분들 또 뭐 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저를 비판하는지 어떻게 몰라도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판단은 국민들이 하고 대신에 당연하죠. 이런 언론에 대해서 왜곡 보도나 감추거나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거짓하는 사람들은 자꾸 숨겨야 되니까 또 다른 거짓 하잖아요. 저는 얻을 게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다 가지고 계신 것까지 버리면서 진실을 그렇죠. 전하고 계시지 이런 말이 않습니까? 있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어쨌든 뭐 오늘 그 이런 일도 있었고 네. 마흔역에 대해서 임명하라. 자 마흔이 누군지. 자 그럼 마흔역은 빨리 말씀드릴게요. 마흔역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것도 다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마흔역은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이자 우리법 연구회 출신. 예. 인민노련이 뭐냐?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의 줄임말로서 한 번 더 뉴스 보도에 한 겁니다. 마흔역은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이자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이 된다. 예비 재판관이죠 지금. 예. 이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고. 뭐 잘못됐지 이게? 예? 왜 지난길에 이야기하면 전부 다 발끈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 그 인민노련이라는 곳에 있는 그 강령을 보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뭐 광주 5.18 때 뭐 광주의 시민들을 2,000명을 학살하는데 뭐 가담했다는 등 정말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저 반미 성향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를 자신들의 강령에다 적어놨거든요. 그런 곳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그 최고봉의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하는 이유가 이러겁니다. 예. 다 드러나잖아 이제. 예. 국민들도 알아버렸어. 헌법재판소 하면은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게 뭐죠? 모든 뭐 판사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최고의 헌법 뭐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예. 헌법재판소라는 거는. 그래서 법복도 보면은 그 보라 색깔 있잖아요. 예. 그게 너무 멋있기도 하고 저분들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참 판결하겠구나. 참 인격도 높고 실력도 우수한 분이겠거니. 그래서 헌법재판소 권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모든 믿음을 한 방에 불의한 재판관들이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정말 안타깝죠. 예. 누가 잘못한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예. 진심으로 저는 속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수능 강사할 때 사회도 가르쳤거든요. 사회도 가르치면서 야 헌법재판소 하는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예, 예. 예를 들면 위헌 정당 심판도 하고 예, 그렇죠. 헌법 소원도 심판하고 그다음에 또 보자 그 기관끼리 충돌이 있을 권한쟁의도 때 있고요.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도 하고 네. 또 뭐 하나 있네. 어쨌든 이만큼 막중한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마지막 법률 예를 들면 법에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잖아요. 예, 예. 제일 높은 게 헌법이고 네. 그 헌법을 심판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니까 예. 우와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르쳤던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것에 대해서 한 방에 모든 걸 무너뜨리고 저도 속았습니다. 54년간 믿어왔던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국민들도 저는 속았다고 생각해요. 예. 자, 그 내용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전환기리가 왜 저러지? 뭐길래 도대체? 자, 첫 번째 현재 그 헌법재판소장 겸
뭐 그죠 병행이랍니까 소장 뭐 병에서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 예.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그동안 불리한 재판으로 인해서 패소했을 국민들 억울하게 다닌 사람 생각하면은 예. 절대로 존칭을 서둘릴 수 없습니다. 자 문형배 첫 번째 불리한 재판관 문형배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과 친분 관계에 있다라고 이의 제기하게 되자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말하기를 개인적 관계로 심리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했죠. 예. 자 그런데 그 뒤로 또 드러납니다. 문영배 페이스북 팔로우하는 사람이 김재동, 김어준, 이재명인데 이재명과의 SNS 주고받은 건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X 계정을 날려버렸죠. 삭제란 뭐냐면 이거 법적인 용어로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증거인멸이 증거인멸이 아니 예. 떳떳하다면 삭제를 왜 하냐고. 아 나는 이재명 예를 들면 또는 뭐 김어준하고 별로 안보 이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삭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삭제했다는 자체가 본인 스스로 잘못했다는 인정하는 거잖아. 그 순간 원래 사퇴해야 돼. 예. 예? 양심이 있으면 그런다. 두 번째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본인 스스로 밝힌 거죠. 우리법 연구회 내부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법 연구회 자체가 원래 진보 좌파 예. 쪽이니까 그 중에 가장 왼쪽에 있다라고 가장 왼쪽이래. 가장 왼쪽. 극좌파라는 뜻입니다. 네. 본인이 밝힌 거예요. 전환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자 그런 그죠? 어떤 편향된 정책을 가지고 자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심판한다.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불의한 재판관 이미선 역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예. 이 사람은 자신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죠? 아니 자기 여동생이 친여동생이 대통령 탄핵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니로서 나는 어떻게 공정한 재판 여러분 이거는 이해 충돌입니다. 당연히 양심이 있다면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양심이 염치가 있으면 그래야 염치가 없는 사람 우리 파렴치를 하지 않습니까? 에? 예, 예. 그다음 불의한 재판관 세 번째 정정미 네. 국회 인사청문회 때 묻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주적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답변하기를 본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답변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은 어디 가요? 전방에 간다면 휴전선 근처에 가서 누구 지키러 가요? 누구 막으러 가요? 지금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있는 우리의 적은 북한 아닙니까? 6.25도 겪어서 300만 이상 죽었잖아 우리요. 그런 군인들이 가서 저도 전방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고 그런 작은 충돌이 많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왜 말 못하는데요? 아니 헌법재판관이면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적이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이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한테 네. 주적이 누구라고 답변도 못하는 이런 국가를 가진 불의한 재판관한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심판을 맡긴다고? 예. 국민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계선 역시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그 남편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예.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이승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라 라고 시국 선언했던 사람이 자기 남편이야. 집에서 남편은 대통령 탄핵시키라라고 하는데 이 거기에 있는 아내 되는 사람이 내가 공정한 재판을 할 거라고 이것도 이해 충돌이에요. 법에 다 나와 있는 거 이 불법입니다. 예. 이해 충돌이면 역시 뭘 해야 돼요? 제척해야죠. 역시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양심이고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심판할 헌법재판관을 믿고 있으라고요. 초등학생만 돼도 판단할 거고 IQ 80만 돼도 충분히 판단할 거라 봅니다. 예. 어느 누가 이걸 신뢰하겠어요. 이런 속에서 마침 어제 신뢰할 만한 그 아시아투데이 그리고 아시아투데이랑 언론사에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굉장히 예, 신뢰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인데 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국민이 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물으니까 신뢰한다라는 게 45%, 네. 5%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게 47%입니다. 예, 저희도 다 전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도해드렸습니다. 이거라면 예. 아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10%만 나도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100%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승복을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99%가 나와도 야 1%를 왜 안 신뢰를 못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의문이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왜 그랬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신뢰한다는 사람 45, 하지 않는다는 게 47%야. 이 정도면 이미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는 다 무너졌어요. 예. 이거는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상식 아닙니까? 예. 그럼 누가 이거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냐고.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게 현 주소입니다. 이거는 전한길만의 주장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몽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 사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 연구회가 그냥 이름만 들어봐도 그러니 했잖아요. 예. 다 드러나잖아요. 거기다가 곧 있을 대통령 이대로 간다면 이대로만 이들이 40여까지 뭐 임명하든 말든 재판이 만약 신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예.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바로 출근 이틀 만에 탄핵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심판 결과를 가지고 또 국민 알잖아요. 4대4로 4대4로 나왔죠. 예. 자, 여러분 4대4의 그 3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못 돼요. 그냥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출근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시켰어. 뭘 잘못했지? 이틀 만에 그렇게 많이 잘못했을까? 출근한 지 이틀 만에 만약에 해고를 당했다. 그럼 부당 해고 소송 내야 될 그런 판인 거예요. 그렇죠. 출근한 지 예. 이틀만 나가라면은. 예. 근데 이제 탄핵 심판 결과 4대4가 나왔죠. 예. 자, 탄핵 심판 4대4 나왔는데 인용 이제 이건 아니다. 기각. 양심 있는 사람이죠. 4. 아니, 이거는 탄핵 심판 시켜야 되라는 게 4가 나왔어. 저는 이 4가 누구냐? 또 아까 이름 있는 그 사람들이야. 4명. 문영배, 정정미, 이미선, 정계선. 딱 요 4명이 또 탄핵 시켜라라고 인용을 한 거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불의한 재판관들. 그렇죠. 그 불의한 재판관이 딱 요렇게 또 내린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재판하느냐? 법과 양심에 따라 절대 그럴 수 없던 거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틀 근무하고 난 뒤에 탄핵 심판 인용시켰다? 예. 그것도 똑같은 노선의 사람들 똑같이 다 인용시켰다?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과연 이들은 뭘 보고 재판했을까? 심판했을까? 아니 IQ 70만 돼도 국민들은 판단할 거라고 봐요. 예? 이들을 우리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손바닥으로 넓은 하늘을 가려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죠. 예. 저는 그래서 이 헌법 불의한 재판관들은 양심이 있으면은 빨리 저는 재판 회피 신청하거나 사직을 해라는 게 저는 그게 그나마 지금 무너져 버린 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그리고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덧붙여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선량한 재판관들, 판사님들은 예. 불철주야 그 억울한 사람 없애겠다, 없게 하겠다고 올바른 재판하겠다고 늘 노심초사 있잖아요. 하고 그 소송 과정 살피고 또 올바른 판결문 쓰려고 애쓰시는 그 수많은 판사님들, 기존의 수많은 양심적인 헌법재판관들을 생각한다면은 예. 이 사람들 불의한 재판관들은 더 이상 그분들 앞에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돼. 예? 양심 있으면은 기존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에서 적어도 제가 절대 상종하지 않는 인간이 두 부류가 있거든요. 미안해할 줄 모르는 인간. 아하. 두 번째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인간이에요. 예.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인간도 마찬가지고 특히 미안해할 줄 모르는 인간 염치가 없는 거죠. 요즘 염치 없는 사람, 뻔뻔한 사람 너무 많아요. 염치가 없다는 걸 깨뜨릴 파타 써서 파렴치라고 파렴치. 예. 적어도 이 사람들이 염치가 있다면은 재판 회피 신청하거나 자진 사퇴를 하는 게 저는 그나마 국민들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봐요. 만약 여기서 계속해서 이대로 시끄러 나는 갈 거야 한번 가보라고 국민들이 바보냐? 자, 그럼 헌법 국민들은 이걸 원했는데 네. 자기들은 가겠다? 그럼 이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뭔데?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했잖아요. 예. 국민들이 아까 말했듯이 신뢰하지 못한다 47%. 그다음
국민들이 지금 지난주 부산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 대구에 모이잖아요. 동대구에서 100만 명.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었잖아요. 예. 국민들이 대통령 좀 있으면 60% 넘을 거예요.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기를 원한다. 직무 복귀를 원한다는 국민이 이만큼 많고.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집회 참여하는 걸 본다면은 이거는 이것에도 만약 거부하고 만약에 국민의 요구를 받지 않는다면 이거는 국민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뜨리는 걸 저는 생각해요. 헌법재판소도 법원이든 간에 그 위에 국민이 있잖아요. 예. 그 국민이 주인데 국민의 명령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만큼 높은데 복귀시키를 하잖아요.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망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약에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이민선, 정계선, 정정미 본다면은 한 번 더 경고 국민의 여러모로 명령합니다. 염치가 있거들랑 재판 기피 신청하시고 자진 사퇴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번 더 하면 마지막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일이고 또 그동안 애써 주신 수많은 헌법재판관 선배 재판관님들과 수많은 양심 있는 판사님들에게 그나마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